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지금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살아온 베테랑 화물차 기사님들조차 이제는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유소 가격판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휘발유보다 쌌던 경유가 이제는 휘발유 가격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고유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설계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지, 그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중반에는 정부조차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기름값 폭등 뒤에 진짜 주범들과 글로벌 세력들의 큰 그림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50원을 돌파했고,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주요 도심 지역은 이미 2,250원에서 2,300원을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휘발유보다 200원에서 300원가량 저렴했던 경유가 이제는 역전 현상을 넘어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잠시 이런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공급망 붕괴가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연비가 보통 리터당 4km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과 비교했을 때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기름값만 5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로 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는 생돈이 기름통으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가 파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 차를 세워두는 기사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물류 대란의 전초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도로 위의 화물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의 뿌리인 농촌과 어촌에서도 지금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트랙터와 이식기, 그리고 어민들이 조업에 쓰는 어선들도 모두 경유를 사용합니다. 일반 기름보다 저렴해야 할 면세유 가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아예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도서 지역의 경우 물류비까지 추가되어 기름값이 리터당 2,4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우리 국가의 먹거리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농어민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 모든 식재료가 사라지거나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경유일까요?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중동에서 총소리가 들려서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과정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원유를 끓이면 온도에 따라 나오는 성분이 다릅니다. 휘발유는 낮은 온도에서 나오고 경유는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추출됩니다. 문제는 정유 공장이 경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유만 쏙쏙 뽑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유 한 방울에서 나오는 경유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유를 찾는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이유인데 바로 수요의 탄력성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승용차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면 지하철을 타거나 운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휘발유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유는 다릅니다. 화물차, 버스, 농기계, 선박은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생계와 직결된 산업용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투기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기름, 바로 경유에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경유 선물 시장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정유사들이 경유 정제 설비 투자를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정책으로 인해 경유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보가 쏟아지자 기업들은 더 이상 경유를 만드는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는 줄지 않았죠. 결국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서 중동 리스크가 터지자 가격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공급 절벽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생소하지만 무서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탄소 중립이라는 장밋빛 꿈이 역설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주머니를 먼저 털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도기 속에서 구시대의 유물이라 치부했던 화석 연료의 가치는 오히려 폭등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른바 환경을 지키겠다는 착한 정책의 역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지만 왜 우리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들은 여전히 경유에 매달려 있는 걸까요? 2026년인 지금 전기차 보급은 늘었지만 대형 화물차의 세계는 다릅니다. 수십 톤의 짐을 싣고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트럭에게 현재의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무겁고 충전 시간은 너무 깁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물류는 여전히 경유라는 올가미에 묶여 있고 그 올가미가 지금 기사님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가격 역전 현상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정교한 에너지 재편의 설계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유소 가격판 뒤에 숨겨진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왜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1분 1초가 아깝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소식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유가를 뒤흔드는 가장 큰 뇌관은 바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사태입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유가 폭등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발 리스크로 원유 공급이 실제로 끊긴 것도 아니고 그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려면 한 달은 걸리는데 왜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은 발표 당일부터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이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빛의 속도로 반영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이미 비싸게 사온 재고 물량이라며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해도 주유소들이 마진을 챙기느라 소비자 가격에는 찔끔 반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입니다. 서민들은 기름값에 허리가 휘는데 정유사들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폭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기술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유 마진, 전문가들이 크랙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남는 순수 이익인데 지금 정유사들의 원유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로 제품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 오를 때 정유 마진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유사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비싼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정유사의 유례없는 호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기묘한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의문은 비단 국내 정유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과 중동 국가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행보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현재의 고유가를 즐기며 은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검은 황금의 추악한 뒷모습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을 주문할 정도로 이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킹달러라고 불리는 고환율 현상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돌파하여 1,600원 선을 바라보는 역대급 위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안전 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즉,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원화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비싼 기름값을 달러 가치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셰일 가스를 앞세워 에너지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 손을 잡으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전쟁은 이제 전 세계 공장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즉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 차라리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겁니다. 불행히도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글로벌 형님들의 설계에 휘말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들의 이런 가격 책정 방식과 환율의 공격,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정교한 이득 챙기기일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기름값이 단순히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리터당 2,000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경유는 물류의 피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배추, 사과, 고기, 모든 식품의 운송 비용은 경유값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동 화물차는 이동 중에도 냉동기를 돌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경유를 추가로 소모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도 경유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배송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도 비상입니다. 굴착기나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는 모두 경유를 사용합니다. 기름값이 감당 안 되니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경유값 폭등은 물류비 상승을 부르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주거 비용까지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차가 없어서 기름값 걱정 안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만간 마트 영수증과 각종 서비스 요금 청구서를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은 경유값 폭등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30년 만에 가격 상한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의 천장을 강제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유소마다 기름이 떨어졌다며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기름 한 방울을 넣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암시장까지 형성되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레 1970년대의 오일 쇼크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전 세계가 유가 폭등으로 마비되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모든 산업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과거의 교훈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전례 없는 복합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다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격을 강제로 누르면 정유사와 주유소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름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도 기름을 넣지 못하는 이른바 주유 대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기름을 사고 싶지만 정작 기름이 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정부의 이런 개입 정책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유명 경제 연구소들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당분간 장밋빛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고 고환율이라는 장벽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경유 선물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며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대한 자본 앞에서는 일국의 정부 대책도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낼 돈 없으면 차 타지 말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생계형 운전자는 죽으라는 거냐는 분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제 세대 간 계층 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리적 사회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에서 3,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리터당 3,000원 시대가 오면 우리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넷 같은 실시간 육아 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같은 동네라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리터당 100원 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전 습관의 변화입니다. 급출발과 급정거를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만 적정하게 유지해도 연비를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발끝 기술이 곧 현금이고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할 때 현금 가치는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원자재 펀드나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유가 폭등의 흐름을 읽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재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에 대비한 현명한 소비입니다. 물류비 상승은 보통 2주에서 4주 뒤에 마트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오늘 기름값이 올랐다면 2주 뒤에는 우리가 먹는 사과 한 알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생필품이나 식품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구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충격적인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깊숙이 파헤쳐 봤습니다. 운송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물 기사님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식탁 물가도 평화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고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또 우리 정부와 사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큰 통찰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거친 경제 흐름을 읽는데 확실한 이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장바구니, 물가로 밤잠 설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예리하고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